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예술적 분석 26번째 이야기,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영화 제목 같죠? 얼마 전에 신문에는요, 한때 잘 나가던 벤처기업에서 전문적인 작전꾼을 고용해서 주가를 이게 강제로 부양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회사의 CEO가 작전꾼을 동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의뢰, 채권 인덴처라고 그러죠. 채권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모든 걸 대변하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을 당장 상환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잘 알려진 상장회사에서 전문 작전꾼을 고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궁지에 몰리게 되면 험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면 그냥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 상환해 라는 조항이 채권 계약서에 있었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어차피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망하게 되는 이 전문 작전꾼을 고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요. 적어도 지금 안 갚아도 되죠. 지금 당장 망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전문 작전꾼의 개입이 아주 심하게 의심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색 박스 구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던 주가가 자본 전액 잠시, 이거는 상장 폐지 조건이죠. 자본 전액 잠식으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하한가를 마구 가게 됩니다. 곤두박질치죠. 자본 전액 잠식이라면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요건이에요. 줄한가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누가 그걸 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하한가로 내리꽂히던 종목이 돌연 점 상한가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시한스러운 공시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점 하한가에서 점 상한가로 돌변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상장 폐지 사유로 인해서 하한가로 내리꽂히게 되면 이 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는 물량을 털어낼 수가 없겠죠. 고스란히 손실을 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 종목은 작전꾼을 고용해서 거래를 많이 만든 이후에 대주주가 보유한 물량을 털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 자, 아래 화살표 부분에서 심각하게 터진 거래량을 보면 얼마나 많은 거래가 실렸는지 그 옆에 거래량은요, 바닥에 붙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죠. 털어먹기 위해선 거래를 터뜨려야 돼요. 당시에 나왔던 공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죠. 제가 일부러 회사 이름은 지웠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아직도 거래소에서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중국 현지 법인에 69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공시였어요. 아니, 자본 잠식으로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해외 법인에다 투자를 한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당시 이 종목을 지배하고 있던 대기업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표를 봐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명 당시에 뭐뭐뭐는 뭐뭐뭐 기업 전체 지분 중에서 15%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5%의 지분율이 어찌 변하는지 말이죠. 물론 전 지금도 고의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의로 작전꾼을 고용해서 물량을 일반 투자자한테 넘겼다. 이런 설정 자체가 제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정말 슬프기 때문에 그냥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공시 내용을 보면 정말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구립니다. 세 번째 표를 봐주십시오. 화살표를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중국에 투자를 했다고 공시한 날로부터 딱 정확하게 3영업일 이후, 그러니까 11월 22일 보유 물량의 절반이나 매도해놓고 이유는 단순 투자 차원의 주식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을 했고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그냥 투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했다는 주장인데
그로부터 또다시 3영업일 이후에 나머지 잔량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우연이겠죠. 그럼 또다시 위에 차트에서 노란색 구간을 다시 한번 첫 번째 차트로 가주셔서 노란색 구간을 다시 보세요.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거래는 무려 15%에 달했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처분하기 위한 거래량이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쌍한 것은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당시 2004년은 그저 중국에 투자한다고 하면 뭐 없던 기대감도 생기던 시절이었어요. 중국에 뭔가 코가 걸려 있으면 무조건 주가는 상승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뭔가 투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사기인지 우연인지 그 경계가 무척 모호합니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뭐 저희 와이프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면 이걸 사기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거 분명히 사기죠. 근데 당시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이거 사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물량을 모두 정리하고 곧이어 거래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매도하고 나서도 상승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간의 의심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양적 완화의 시대예요. 양적 완화의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이 발행됐으니까 배추가 많으면 배추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가 그만큼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이라는 것이 미스터 마켓이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버신 돈을 적어도 돈 가치의 하락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돈의 논리에 의해 기꺼이 탁색될 수도 있고 또 비겁해질 수 있는 것 또한 시장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